네, 가성비 전략 오늘은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 스튜디오 모시고 건설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현정 앵커님도 같이 합니다. 자, 시멘트 가격이 올해만 들어서 2번 상승, 1년 사이에 세 차례 올렸습니다. 자, 지금 건설주들이 그동안에 참 좋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건설주들 무슨 용변의 재주가 있겠습니까? 같이 조정인데 이 시멘트 가격 이 부분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자재 유연탄 가격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네. 않다 보니까 판매 정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2월 그리고 앞으로 오는 9월 1일 때부터 가격 인상을 지금 예고를 네. 한 상황입니다. 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시멘트는 필수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요. 무조건 써야만 하는데 사실 원재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워낙 예. 노무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멘트라는 필수 건자재가 가격을 인상한 것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다만 이것 때문에 건축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불안 요소입니다. 만약에 레미콘 업체들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지지 않겠다, 우리 파업할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리스크라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연초부터 이미 화물연대 파업이라던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공기들이 좀 지연된 현장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다가 서로 이런 가격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에 조금 불안 요인이 생길까 봐 안 그래도 지금 4분기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때 상당히 많은 물량의 시멘트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우려감 있게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공급 대책도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가 되었죠. 근데 발표 후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내용에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께서는 최근 발표를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뭔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 카드를 지금부터 꺼내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감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언제거나 저희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번 정책 발표의 의미는 사실 과거 5개년 동안은 정부 주도의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을 했다. 그리고 수요는 틀어질 거야라는 수요 억제 정책이 같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공공 주도보다는 공공은 서포트하는 입장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정책을 주도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정부 주도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시장의 질서에 맡기고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단인 인허가 규제 완화부터 지금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뭔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물량이라든지 무슨 규제 특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할 여지는 없어서 조금 실망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향후 5개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런 기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부동산 경기가 업다운이 있는데 또 좋아질 때에는 이런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정책이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쪽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이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경기도 또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이 살살 입에 오르내리곤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건설업종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좋았어요. 이게 오히려 해외 수주 기대감이 더 컸나요? 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좀 생각보다 못 나왔는데 네. 그거를 두고 판단하기를 웬만한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된 2분기 실적이지 않았느냐.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서 네. 2분기 실적만큼 더 나빠질 건 없겠다라는 일종의 불확실성 제거 이벤트가 한번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수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옴 신도시 관련해서 수주를 했던 소식도 6월 달에 전해지면서 더하다가 이제 11월에는 사우디 왕세자가 또 방한을 하는 일정이 또 생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해외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증폭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에서도 건설사들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수주 저번 주에는 이제 이집트에서 또 새로 나온 것처럼 네네. 관련된 수혜가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멀티플에 녹아들면서 건설업종들이 이제 주도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네옴시티 이거 벌써 뉴스에 오르내린 적은 꽤 됐는데 요거 실제 뭐라 그러나
첫 사 뜨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이미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네, 저희 이 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다 같이 그렇겠죠. 참여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중국 건설사 쪽에서도 이거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미 수주를 했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우리가 먹을 룸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워낙 사이즈는 크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파이프라인이 숫자상으로 정직하게 공개되는 그런 사이트들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터널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를 했고 향후에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뭐 항만부터 해가지고 송정만, 전력만 각각 그 인프라 공사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나 이런 입찰 보도들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면서 가능성을 네. 좀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이런 리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달간 10% 이상 오른 리츠도 있던데 현 시점에서 리츠 투자 매력도는 좀 어떻습니까? 네, 리츠는 여전히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내가 이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나한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과 그러면 리츠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결국 금리가 인상해서 내가 투자한 리츠가 배당 수익이 줄어드냐 안 줄어드냐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리츠사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채권 본인이 이제 조달한 차입금 만기가 돌아와서 새롭게 차입금을 발행하는데 금리가 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자 비용 지급이 늘어났으니까 주주한테 돌려줄 배당이 줄어들 거야 라는 리츠들이 있냐 없냐가 문제거든요. 하지만 현재 국내 상장된 리츠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그 증가한 이자 비용을 임대 수익 증가로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배당금이 줄어든다라거나 이런 리스크가 딱히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국내 상장 리츠들 가운데에서는 배당금 수익 측면에서는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 고정적인 인컴 자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넣을까? 라는 판단하에 리츠를 보신다면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해외 수주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하반기에는 그럼 실적을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분기 실적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국내 주택 원가율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2분기 실적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불안감이 좀 줄어든 가운데 결국 이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나올 이슈가 뭐가 있을까? 미분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수 있지만 아직 그게 실적에 드러날 정도의 시기는 아닙니다. 조금 이른 상황이고 결국 그래서 매출과 이익단에서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실적은 하반기에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신규 수주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까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얘기했던 내가 올해 이거 수주할 거예요라고 말했던 파이프라인들이 아직은 좀 달성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남은 4개월 동안 해당 약속했던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실제로 수주로 들어오는지에 조금 더 시장은 관심을 많이 쏟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으로 건설과 건자재 이렇게 시멘트주를 봤을 때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건설 쪽에서는 확실히 해외 수주 쪽 포션이 높은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두 가지 종목을 같이 추천을 드리고 건자재는 사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장성보다는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KCC 같은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시멘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은 한일시멘트 같은 종목들을 좀 장기 관점에서 쳐다보시면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박세래 연구원님 모처럼 이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제가 놀라는 거는 무슨 원고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앞에 무슨 프롬프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말이 안 꼬이고 저렇게 잘 나오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리가 되어 있고 본인의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데 아유. 그래요. 오늘 모처럼 또 이렇게 건설 짚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업종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박 연구원님 시장 전체적인 시황도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막 이렇게 장이 많이 빠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유, 뭐 이겨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겠죠. 이겨낼 재간이 네. 없다. 아무래도 네. 그래요. 뭐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곧 끝이 있지 곧 않을까. 끝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세라 시행정권 연구원이었습니다.